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면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시면 공지가 올라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칼럼이 2개나 업데이트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DOU 상장,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는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이 IPO 쪽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3주씩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저희가 링크까지 다 올려드리니까 클릭하시거나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뭐 로로쌤 검색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 때는 요 아래에 이 따봉 표시 있죠?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정보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 잘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 지수입니다. 살짝 휴식 취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서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해서 쉬었다가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더 멀리, 더 높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는 이제 원유 재고 증가로 유가가 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채금리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살짝 내려가면서 안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랑 뭐 이런 유가 관련주 쪽이 살포시 휴식을 취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횡보를 했습니다.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지만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바로 앞에서 음봉으로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5,200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요 위쪽에서 살짝 쉬고 있다. 살짝 이탈했다가도 상관없습니다. 15,000 흔들기 정도 나와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이번 주에 인프라법안과 복지법안 표결이 다시 있을 텐데 기존과 다르게 복지법안을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원 가까이 줄이면서 축소하면서 이제 협상의 가치를 좀 올리고 있다. 가능성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속이 다져졌고 이제 공화당과 표결을 붙이는 것만 남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아니어도 조율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되었으니 그리고 투자를 계속 늦출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통과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시장이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안도랠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에 이번에 통과 안 돼서 뭐 월요일 정도에 살짝 뭐 흔들기가 나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엔 통과될 것이고 이미 불확실성은 해소되어 가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만 확정적으로 FOMC에서 발표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도랠리가 나올 가능성 충분하죠.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류 대란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판매가 감소한다거나 하면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한 차례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시장은 좀 연말 연초에는 편안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은 3050포인트 저항받고 뭐 살짝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 3100까지 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사실 좀 버거워 보이는 시장이다. 3050 딱 붙여놔서 다음날 넘어가지 못하면 어렵다. 살짝 쉬었다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쉬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이 좋지 코스피는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주식 매도 그리고 옵션 동향은 가둬놓는 지금 구간에서 크게 상승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가둬놓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선물을 4,000계약 가까이 매수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코스피는 중립 정도, 코스닥이 양호하다 보시면 됩니다. 뭐 1일1비로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가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 계속 확인시켜 드리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 위쪽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1020 건드리면 좋겠지만 살짝 쉬었다가 21선 꼬리 말아 올릴 때 위쪽으로 힘을 받쳐 놓고 1020포인트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뭐 7만원대 회복 시도하면서 이제 회복하면서 21선 회복 시도했는데 윗꼬리 달고 살짝 밀리면서 21선 회복 아직은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최근 좋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원 회복하고 오늘도 이제 거래량 실어서 양봉을 세웠는데
자, 인텔이 12세대 CPU 엘더레이크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이게 엘더레이크가 중요한 게 DDR5가 호환되는 CPU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4분기에 D램 쪽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하락이 있지 않겠느냐. 뭐 급락은 아니고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냐. 계절적 비수기니까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을 막고 오히려 하락을 부추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DDR5 초기 공급가가 최소 30% 이상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DDR3에서 4로 넘어올 때도 평균적으로 한 40%가 높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초기에는 공급 물량이 아주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업계에서 예측하는 것으로는 추후에 뭐 3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50% 전후에 높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디램 가격이 소폭 쉬어간다라고 해도 신제품의 이 높은 가격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수급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밀린 거지 순수하게 이 디램 업황 때문에 밀린 게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실적은 아닐 것이다. 3분기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만 10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10조. 매출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다. 반도체 관련주들 3분기까지 실적 굉장히 좋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좋고 여기서 살짝 주춤한다라고 해야 최고 실적에서 조금 밀리는 거지 이게 실적이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이 상하파동이 있는데 화에 꺾여서 뒤로 엄청난 후퇴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 뭐 DB하이텍,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뭐 이오테크닉스 등등 수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벤츠 이쪽에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얼마 전에 보급형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죠? NCM, NCA 3원계 쪽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축인데 이 구간에서 좀 더 발전해서 NCMA까지 해서 하이니켈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 LG화학의 이제 자회사고 상장을 앞두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LFP 배터리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자, 보급형으로 해서 이게 좀 저가이기 때문에 이제 대신 주행 거리나 이런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지만 대신 저가형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뭐 무게도 좀 나가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은 ESS 저장 장치에 먼저 뭐 활용을 하고 그런 무게감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안정성, ESS 장치도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해서 LFP 배터리 쪽을 ESS 쪽에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급형으로 가겠다. 보급형입니다. 보급형으로 LFP 배터리를 테슬라처럼 테슬라의 전략대로 보급형 쪽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급 제품에다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공하면 되겠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은 너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일 도레이 케미칼 이쪽하고 이제 분리막 합작법인 형성하는 거 말씀드렸고 조인트 벤처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만원 넘어서 80만원 중반대인데 이번에 90만원을 넘어갈지 LG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 이슈까지 받아서 넘어가서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이제 막바지 스퍼트를 한번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LFP 관련주는 뭐 파워넷을 중심으로 해서 코인테크라던가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들이 멋진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죠. 근데 과하게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휴식을 좀 취해야 된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기간 조정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뭐 지폴딩 설비공법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분리막 쪽 이슈에서 이제 기존의 배터리 화재 같은 부분을 원천 봉쇄하겠다. 좀 더 안정성 있는 공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엠플러스 같은 종목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런 종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이 뭐 계약은 작년에 했는데 아직도 뭐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영국에는 조건부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생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작년에 생산 계약을 체결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에도 뭐 통과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 아직까지 뭐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G3BNT 같은 경우 HLB 그룹에 피인수된다라는 기대감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 거래량도 오늘 좋습니다. 그럼 15,000원 유지하면 보유, 15,000원 이탈하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고 좀 보유해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협력사를 선정했는데,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샤프의 셧다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아이폰 판매량도 좋은데 이 정도까지 밀릴 건 아니다. 좀 과하다 말씀을 드렸죠. 제자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20만원 회복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그리고 실적도 양호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BH라던가 이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당연히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던 관련주로서 엮여 있고, 더구전자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협력사에 이제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중장기 평선을 다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흐름을 돌려 세웠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폰 관련주들은 당분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재생에너지 협력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과 그리고 애플카 쪽에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배터리 쪽 부분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합작 법인을 하던 아니면 그냥 공급을 하던 외주를 하던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계속 이제 나오던 게 중국의 LF 배터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스마트폰만 진행할 것이냐, 애플카까지 진행할 것이냐가 좀 이제 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애플카 나오면은 고급형과 보급형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고급형에는 이제 뭐 리튬이온을 쓰고 보급형에는 이제 LFP 배터리를 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뭐 고려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 실적, 뭐 3분기 실적 좋고 그리고 4분기 실적 기대감 있고 이런 종목들, 호재성 요소를 품은 종목들이 못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품고 있다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거래량 빵 실어서 반도체가 좋아지면은 MLCC 당연히 같이 좋아지죠. 뒤따라가는 동생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기 16만 5천 구간 다시 회복하면서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구간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이제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하면은 18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고 20만 원도 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시작하는 천냥봉 예쁘게 잘 그렸으니까 지금부터 볼만합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안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 무거운 종목이 6%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19,500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61선까지 넘어서 2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예시를 들면은 골프존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골프존도 실적 잘 나왔죠. 거기다가 추가적인 이슈가 뭐다? 카카오에서 스크린 골프 철회한다. 진출하려고 하고 철회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골프존은 강력한 경쟁사가 또 제외됐기 때문에
그럼 골프존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호재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14만원 전후 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골프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왔다라고 해서 좋은 실적 나와서 바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수급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니까 바로 돈을 못 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종목에 수급을 딱 쏴줘야지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호재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바닥권 종목이던 호재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관심 종목에다가 리스트를 정리해 두시면은 움직일 때 이렇게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처럼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많으면 안 돼요. 종목 몇몇 종목으로 압축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5종목 이하인 게 좋습니다. 많아도 10종목은 너무 많고 7종목 이하로 되시고 5종목 이하가 좋습니다. 4, 5종목 정도가 좀 낫지 않나. 진짜로 조금 가져가시는 분들도 2, 3종목 정도. 한 종목은 너무 과하잖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2, 3종목에서 5종목 사이 정도까지 요 정도가 압축하는 게 낫다. 수십 개 들고 계신 분들은 관리 안 됩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결단 내리신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하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